네, 인터페이스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인터페이스는 뭐 여러 부분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에 맞춰서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가 돼요. 메모리, CPU, 레지스터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에 있는 거지요? 네, 마더보드라고 했잖아요. 마더보드에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하고 실제 외부로 붙게 되는, 그러니까 마더보드 밖에 붙게 되는 장비들, 얘네들 주로 어떤 건가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해보시면, 네, 입력 장치, 또 출력 장치, 또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스토리지, 보조 기억 장치 또는 스토리지, 이런 장비들. 결국 보조 기억 장치도 이제 그 기능상 우리가 기억 장치, 스토리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결국 인풋 아웃풋에 해당할 수 있지요. 이네들 간에 차이가 있죠. 나눠보면 이 경계를 갖고 나눠보면요, 이 CPU나 메모리들은 다 전자적인 그런 기능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 물리적 동작을 수행하죠. 그에 반해서 인풋 장치, 대표적인 키보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키를 누르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빠르다 그래도 아마 모든 컴퓨터 시스템의 장비 중에 그래 빠르진 장비는 아닙니다만, 빠르게 타이핑을 하면 그 눌려지는 동작에 의해서 전자적인 변환이 일어나서 마더보드에 전달이 되어지죠. 그걸 우리가 뭐 코드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또 프린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웃풋되는 거. 그러면은 전자적인 코드들이 변환되어져서 물리적인 어떤 작동에 의해서 그 종이 위에, 그것도 장비마다 다 다르죠. 레이저 프린터, 잉크젯 프린터 다 동작하는 방식이 달라요. 이런 장비들의 출력이 되어집니다. 이때 중요한 얘기가 뭐겠어요? 바로 이네들 사이에 이 경계를 중심으로 그 차이점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게 될 텐데, 그러한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터하고 페이스라는 단어를 떼서 보면 페이스 얼굴이잖아요. 면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 면이 서로 맞닿는 그런 부분, 여기 그린 이런 부분을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실제 이제 이러한 차이점을 극복해주는 장비들을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막연하게 인터페이스 얘기했던 거를 이제 하드웨어의 간에 차이점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그러한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한 부분들의 장비들을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리 보통 요즘은 컴퓨터들이 되게 단순해져서 별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아직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디오 카드잖아요. 비디오 카드 또는 그래픽 카드라고 하는 거 보면 필요에 따라서 얘를 교체하고 꽂으시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지금 비디오 카드, 그래픽 카드 그랬잖아요. 큰 범주에서 얘기하면 바로 이게 인터페이스 카드가 되는 거죠. 교수님 때는 전에는 여기에 이제 많은 데스크탑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꽂았어요. 예를 들어 TV 수신 카드도 꽂고요, 라디오 수신 카드도 꽂고요. 필요에 따라서 얘네들을 꽂아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얘네들을 부를 때 인터페이스 카드 라고 하는 통칭을 부를 수 있을 거고요. 그 기능들에 따라서 우리가 무슨 카드 이렇게 불렀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무슨 말인지 이제 정리를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병렬 컴퓨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병렬 그러니까 컴퓨터가 하나가 아니라 몇 개를 같이 사용하겠다, 이런 뜻으로 언론 해석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 거고요. 네, 결국은 컴퓨터 시스템, 전체적인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2개 이상의 CPU가 입출력 장치를 공유하는 시스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묶어서 그리면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 뭐 I/O 장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I/O 장치를 이렇게 이용을 하잖아요. 심지어는 이 출력 장치를 공유하기뿐만 아니라요. 이 메모리까지 이렇게 보시면 I/O 장치와 메모리까지도 하나로 쓰고요. 이 CPU가 하나만 있는 이런 구조에서 다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CPU가 2개 이상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다릅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에 I/O 장치, 그 다음에 여기에 메모리. 이 메모리와 I/O 장치 데이터 주고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CPU와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 주고받을 건데요. 이 메모리도 공유되어질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 메모리가 CPU에게 각각 배치될 수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CPU가 2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멀티 프로세서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구성하는 것은 방법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굉장히 괴물 같은 컴퓨터들도 존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더 많은 공부를 위해서 뭐 대학원을 진학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런 시스템들을 공부해 보실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뭐 정리를 하고 좀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뭐가 좋겠느냐?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속도가 빨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일을 2개의 CPU가 나눠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처리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나눠서 할 수도 있을 거고 하나하나 잡들을 맡아서 분할해서 할 수도 있을 거고 결국 성능 향상이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고유 메모리가 아니고 공유 메모리죠. 공유 메모리를 쓰는 경우에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메모리를 완전히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메모리를 같이 쓴다면 공유 메모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메모리를 쓴다 그러면 분산 메모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능 향상만 꾀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또 신뢰성 향상을 꾀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여기 있는 애가 일 처리를 해서요. 그 결과값을 내고요. 또 여기 있는 애가 일 처리를 해서 결과값을 내요. 어떤 경우에 똑같은 문제를 주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줘서 처리한 다음에 그 결과값들을 비교해 보게 된다. 그래서 그 결과값을 비교를 해서 2개가 서로 A, B가 맞니? 라고 해서 그래 맞다라고 났을 때 그걸 채택을 하고요. 만약에 답이 틀리다라 그러면 걔를 선택을 안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구조의 컴퓨터 시스템을 만든다 그러면 당연히 그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통상적으로는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미사일 발사 같은 거, 핵미사일 발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신뢰성과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2개의 시스템을 나눠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결과값을 비교하게 또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얘기를 정리를 하시고요. 잠깐 이제 추가적인 용어를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부분에 이어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개념에서는 지금 멀티 프로세서 그러면 그것만 익히는 것도 방금 앞에 설명한 중요할 수 있는데요. 그 시스템의 범위가 어디냐를 따지는 게 요즘 굉장히 애매하죠. 그게 한대 컴퓨터 시스템 안에서 CPU가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지만요. 실제
컴퓨터 시스템들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깡통 케이스로 분리된 형태로 걔네들이 묶여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용어는 또 그리드 컴퓨터 이런 식으로 다른 용어를 써요. 근데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한번 용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했었던 부분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컴퓨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일일이 쓰지 않을게요. 이게 1번 컴퓨터고요. 이게 2번 컴퓨터예요. 두 개를 물려서 쓰는데 두 개가 이런 경우가 존재하겠죠. 평상시에는 얘만 기동을 해요. 그래서 얘만 결과를 내요. 근데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최근에 지금 KT가 지금 화재가 나서 이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굉장히 이게 백업 시스템이 있었니 없었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기동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빠르게 저 문제를 이쪽으로 가져가서 처리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겠죠. 두 개의 시스템을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결국 고장 시에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요. 다시 해서 이걸 이제 비즈니스를 계속 지속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것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 시스템들은 이런 식으로 기동을 합니다. 울산과학비에 있는 전산실에 있는 메인 서버 주전산기들도 바로 이런 식으로 기동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 다른 한식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번 컴퓨터가 있고 2번 컴퓨터가 있는데 이 컴퓨터가 얘도 기동을 하고 얘도 기동을 해요. 그래서 결과값을 내놔요. 그래서 아까 뭐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다 그랬죠? 두 개 빨빨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분산돼서 처리되어지고 주어진 일들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수행을 해내는 거. 이러면은 아까 말했던 성능 향상을 도모하게 될 건데 여기에는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실제로는요. 자, 또 다른 방식으로는 두 개를 한 다음에 값을 비교해서 똑같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시켜서 값을 비교해서 그 값이 맞냐 틀리냐를 비교함으로써 뭐 한다 그랬죠? 네, 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런 것도 구축이 가능하겠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시스템이 하나만 먼저 돌아요. 하나만 돌고 있다가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A한테 처리를 넘겨서 결과값을 구해요. 이러한 형태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우리가 듀플렉스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알아두세요. 자,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거 말고 어떤 게 있다고 그랬죠? 두 개의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두 개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두 개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있는데 동시에 일을 처리해서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가야 동시에 이제 이게 진짜 병렬 컴퓨터 시스템이 될 텐데 이렇게 처리하는 거를 듀얼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약간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 알아두시고요. 이런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컴퓨터 시스템에서는요, CPU가 수십 장씩 꽂혀져 있습니다. 메인 주전산기들 보면요, 뭐 8장, 16장, 32장 이런 식의 CPU들이 꽂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여러 개의 CPU들이 꽂혀 있는 기기들이 다시 아까 말한 것처럼 아예 케이스 자체에 하나 똑같은 쌍둥이 시스템이 하나 배치되어서 필요에 따라서 듀플렉스 시스템 또는 듀얼 시스템으로 기동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PC보다 훨씬 더 복잡한 형태의 개념들이 실제로는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실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기동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보안에 관련한 이슈들도 많이 있고요. 실제 이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더
상위의 지식과 기술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